안녕.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은유에 이어서 생각의 툴, 그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원리도 바로 이 은유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번 시간 복습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물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내 머리는 돌이다 라는 은유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개별적인 공간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사회는 전쟁터다 라는 은유도 만들어냈어. 이걸 그리스 시대에는 호메로스가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영웅들과 우리들 사이에 공통된 특징으로 보편적인 인간성을 밝혀서 사람들의 정신머리를 지배한다고 했잖아. 자, 여기서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은 두 가지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서 합쳐버리면 끝이었잖아. 그러니까 TV는 땅에 놓인 달이다. 뭔지 생각나지? 근데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아낸 거야? 먼저 TV와 달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잘 관찰을 해봐야겠지? 자, 원리는 바로 이 관찰에서 시작돼. 목욕탕에서 유레카! 이렇게 외치고 떨어지는 이렇게 사과에서 중력을 발견하고 이렇게 꿈속에서 벤젠 구조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공통점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게 왜 이럴까? 곰곰이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저런 가설을 세워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잖아? 이 가설이 검증되는 건 실험을 통해서 누구도 반박 못할 증거가 제시가 딱 됐을 때야. 이게 바로 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뭔 말이냐? 자, 들어봐봐. 다시 호메로스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메로스가 세상의 포커스를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왔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포커스만 신에서 인간한테 옮겨왔다 뿐이지 여전히 신의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신들이 영웅들한테 딱 인생의 큰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은 이 영웅이라는 새끼들은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 영웅이라는 놈들이 그렇게 믿을 구석이 딱 있으니까 전장으로 이렇게 망설임 없이 이렇게 뛰어드는 배짱도 막 부리고, 그리고 불굴의 투지도 이렇게 막 불태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웅들의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 뒤엔 뭐가 있었다? 모든 건 신의 뜻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 이렇게 신의 뜻에 순종하는 영웅들이 아담과 이브였다면 이제 뱀새끼가 나타날 차례가 됐지. 그게 누구냐? 바로 탈레스라는 애야. 얘는 이제 사람의 뜻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 그거를 존나게 관찰해. 그래가지고 이 순진무구한 영웅 새끼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야. 자, 이 선악과가 뭘까? 바로 원리야. 그러니까 자연이 신의 섭리가 아니라는데 눈을 딱 이렇게 뜬 거지. 그러니까 탈레스가 이 선악과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자, 봐봐. 탈레스는 기원전 6세기에 겁나 유명한 철학자였어. 근데 주변에 철학한다는 친구 혹시 있어? 딱 보면 어때? 이 새끼 좀 똑똑하고 생각은 좀 깊은가 보네. 하지만 좀 사회적으로 이 새끼가 뭐 철학을 한다고는 했는데 뭐해서 밥 벌어먹고 살지 되게 걱정되는 애들 있잖아. 근데 탈레스가 살았던 그 그리스 시대도 똑같았어. 사람들이 탈레스가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뭐 어쩔? 돈은 좀 벌어? 입에 풀칠은 하고? 이런 거야. 근데 탈레스가 딱 그래. 아, 나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존나 관찰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올리브가 대풍년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딱 했어. 그 전년도에는 완전히 흉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탈레스가 올리브 기름 짜는 그 기계들, 그걸 사용권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 똥값에 예약을 싹 다 해놓은 거야. 근데 진짜 올리브가 대풍년이 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에라디야 풍년이 왔다 나 욕했던 새끼들 다 대가리 박아. 아니 뭐 안 박아도 상관없는데 이 기계 쓰려면은 돈 더블로 더 내. 오케이? 오씨,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어가는데 원리를 이용한 거야. 사실 탈레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였을까? 이 돈이었을까? 아니야. 탈레스는 원리라는 선악과로 신의 자리를 이렇게 넘본 거야.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었던 자연 현상들을 관찰을 했지. 그런 다음에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추론을 해내고 그 추론한 가설을 검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이렇게 신의 말처럼 듣게 만드는 거. 신이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이 되고픈 욕망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 관찰과 추론을 이제 누가 한다? 바로 이 시대의 바벨탑 인공지능이 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취향을 관찰한 이 빅데이터로 내 취향을 추론해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자, 이게 네 취향일 거야. 딱 이렇게 추천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처럼 이제 인공지능의 손바닥 안을 벗어나지 못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말을 신처럼 따르는 거야. 이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살아갈 우리는 이제 내 취향과 욕망을 확실하게 모르면은 인공지능 말만 이렇게 따라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취향이 맞나? 근데 왜 나는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깊숙하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앞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탐구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제 좆됐어 우리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드래그 레이스에서 드래그 퀸 김치를 보면 감이 좀 올 거야. 아주 그냥 시대를 앞서가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좀 충격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관찰하고 추론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떠나서 그 욕망을 창의적으로 표현을 해낼 줄 아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내 꿀팁이 뭐였어? 뭐라고? 그치? 꿈일기지? 이게 진짜 좋은 게 꿈은 내 무의식 세계를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꿈을 관찰해가지고 디테일하게 글로 표현해보면은 더 딥하게 날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제 내가 꿈속에서 내 바닷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인어가 딱 돼가지고 Under the sea 딱 이러는데 이 꿈이 내 현실과 뭔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저께는 또 꿈속에서 내가 불타는 숲속을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이 꿈은 또 현실과 뭔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내가 추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꿈은 뭐 무의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몰입했던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꿈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야.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생물학자 윌슨이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그 관찰 대상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고. 뭐 그러면은 꿈꿈토를 그림으로 그려봐도 좋겠지? 자, 그럼 오늘 요약. 기승전 어찌 됐든 인공지능이 관찰과 추론을 통해서 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시대에서 나 자신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지 인공지능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떻게? 자, 꿈일기 한번 기록 한번 해보자. 오케이?